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6월 넷째 주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보자. 다들 미국이신가요? 한국에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아, 다들 미국 계시는가요? 네. 지금 한국은 되게 후덥지근하게 그런 것 같고, 미국도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동부는 홍수 때문에 물난리가 났고, 이게 서부는 완전히 불볕더위가 계속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기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데가 어딘지 아시죠?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중동? 아프리카? 어딘 것 같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데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죠? 데스밸리가 지금 연일 막 130도가 넘는다고 그러고, 이 기록상으로 세계 최고온이 54도씨까지 습시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게 데스밸리랍니다. 근데 지금 데스밸리가 또 54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또 불이 나서 타는 데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기상 문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제 굉장히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가 완전히 양면적으로, 한쪽은 물난리, 이쪽은 불볕더위. 그래서 지금 물불을 못 가리는 것 같아요. 네, 한국도 많이 후덥지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그 12연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마지막에 그 연기법에 대한 해석이 이제 12연기 각 지분이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2연기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 발생설하고 순차 발생설 가운데 이제 제일 많이 부파불교에 이어서 대승불교 그리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12연기법의 해석 가운데 하나가 3세 양중인가설이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3세 양중인가설의 내용과 그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또 이 논쟁이 되고 계속 오랫동안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게 무와 윤회를 어떻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흔히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아, 이제 초기 불교 교리에서 제법 무아라는 무아 사상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윤회에 대한 윤회설을 얘기를 듣게 되면은 윤회를 한다면 내가 무아인데 윤회를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불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 학자들과 스님들까지도 초기 불교, 부파불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아 윤회에 관한 논쟁이 어쩌면은 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이후에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관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무아윤회 논쟁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오늘 주제가 되게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초기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무아설, 그 다음에 연기설의 내용이 대승불교하고 이성불교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불교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논쟁이 제대로 된 논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한 것들을 파워포인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이제 3세 양중인가설과 무아윤회 논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이 주제를 문제 형식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어떤 의문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책을 보다가 보면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캐치가 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형식으로 항상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어 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3세 양중인가설이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또 한자 말이라서 3세 양중인가가 도대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3세 양중인가설이 초기 불교의 연계 가르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또 그렇다면 연기의 해석에 있어서 이 3세 양중인가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이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흔히 무아인데 누가 윤회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불교대학하고 그 불교교육문화원에서 이 동국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야단법석이라는 주제로 이 부패를 이제 스님들하고 전문 학자들을 모시고 같이 이 무아인데 누가 윤회하는가라는 주제로 그 집담회 형식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승중들도 한 100여 명 가까이 이제 오셔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대로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불교 교리 가운데에 어쩌면 무아설과 윤회설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대 기둥. 그러면 이 두 개의 가르침이 이게 모순대립되는 것인가, 양립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아설과 윤회설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 무아윤회 논쟁이 벌어졌다고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아이면서 윤회한다. 그래서 무아윤회라는 이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타당한 말인가, 초기 불교 이런 그 가르침을 비춰봤을 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서 이 무아윤회설이 과연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설의 내용과 또 무아설의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파불교의 그 여러 다른 이론뿐만이 아니라 3세 양중인가설과 관계되는 특히 설일체 유구의 이 주장이 왜 영수대사의 중론이나 반야사상가들에 의해서 비판이 되면서 대승불교의 그 출발을 알리게 되는지, 이 부분하고 관계가 돼요. 이 3세 양중인가설과 무아윤회설과 관련되는 주장이 실제로 중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사윤회를 벗어난다, 생사를 초월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는 말에 생사를 초월한다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그 말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제가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연기법은 이 객관적인 실제 혹은 외부적 실제예요. 외부의 사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과학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세계의 이 발생과 소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리고 초기 불교 연기법은 어디까지나 그 초점이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발생이 이 원인이,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명이죠. 거기서부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밝히는 것이지, 객관적인 외부 세계의 뭐 상관성이나 상대적인 상관관계라든가 상호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외부 세계의 관계성, 이 상관관계, 상호 의존성, 이런 거는 이제 외 연기라 그래요. 외부 객관성에. 이걸 밝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법이. 그래서 결국은 내부 마음작용의 관계를 얘기한 거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요 부분을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봐야 무아설과 윤회설의 관계도 정확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아윤회 논쟁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세 양중인가설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기는 일단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밝힌 거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작용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연상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를 밝힌 것이지 객관적인 세계의 법칙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자꾸 이제 학자들은 세계의 객관적인 법칙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아윤회 논쟁에도 그런 입장이 끼어들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무아설과 윤회설이 자꾸 무슨가 대립된다, 뭐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개의 기준만 정확하게 가지고 3세 양중인가설이나 무아 윤회 논쟁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주장들이 실론이고 허론인지 또 착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달 지났으니까 또 처음 오시는 분도 혹시 유전연기는 그냥 연기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생로병사까지 순서대로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 요걸 유전연기라 하고, 그 다음에 환멸연기라는 것은 그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그냥 이제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이게 환멸연기예요.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우비곤의 괴로움과 생사의 윤회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환멸연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환멸연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식으로 나타낸 게 뭐였어요? 그래서 이제 12연계 고리를 이렇게 맞물리게 걸어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하고 역관은 무명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거고, 역관은 거꾸로 왜 늙어서 인간은 늙어서 죽게 되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남이 있는가? 그리고 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음에서 어떤 욕계와 색계와 무색에 대한 마음의 작용이 있을 때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왜 일어나냐 하면은 결국은 치사 선택하고 치착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는 오치온에서 말하는 치를 얘기하는 거죠. 오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보는 게 있고 아니고, 순간은 무무에서부터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가. 근데 동시 발생설은 이것이 있을 때라고 해서 이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게 동시 발생설이고, 선불교는 이쪽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순차 발생설이 바로 아비달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선행하고 그 다음 조건이 되고 그 다음이 나온다라는 이런 건데, 지난번에 그 12연기 가운데 대부분은 시간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식하고 명색 사이에는 역전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꼭 시간적 순서라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나중에 3세 양중인가설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하고 현세하고 내세를 전체적으로 돌고 도는 무한 반복으로 봤을 때도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럼 순차 발생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순환의 고리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순차 발생설에 해당되는 게 연박연기설, 원속연기설, 분위연기설인데 사실 비슷한데, 이제 요거는 찰나에 걸쳐. 사실상 연박이란 말이 연이어서 결박되어 있단 말이지. 그게 바로 연결이 돼서 일어난다라는 건데, 사실은 찰나에 부단히 연달아 발생한다라는 설이니까, 사실은 그 찰나라는 게 뭐예요? 찰나라는 시간이 몇 찰나가 1초래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놓고 이제 날카로운 칼로 이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힘껏 최대의 속도로
내리쳤을 때 그 머리카락이 잘리는 시간, 그게 한 찰나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사실상 뭐 동시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원속이란 말은 이제 3세 양조인가설하고 두 개가 관계가 있어요. 아주 먼 가게에 무명이 쌓여가지고 현재생이 되고 또 현생이 또 내생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분이연기설로 들어와서 이제 그 직전의 과거생과 직후의 미래생이 이제 서로 물려가지고 연기가 인과적 관계로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바로 오늘 보게 될 3세 양조인가설은 이 분이연기설에 입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3세 양조인가설이라는 게 뭔지를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세라는 말은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해요. 그리고 양중이란 말은 두 번 거듭 이 말입니다. 두 번 거듭. 그리고 인과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의 원인과 결과가 중첩되어서 윤회가 끊임없이 된다는 설인데,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두 번 인과를 걸쳐 윤회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이 3세 양중인가론은 이 발지론에서부터 대비바사론, 그리고 구사론, 그 다음 내과적선, 청정도론에 이은 북파불교 전체가 대부분 이 3세 양조인가설을 받아들이고 12연기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준처럼 이렇게 됐고요. 특히 설일체 유부가 이 발지론, 대비바사론, 구사론이 전부 설일체 유부의 논서예요. 그래서 연기법 해석 방식이 됐고, 특히 구사론은 나중에 유식불교에 영향을 준 논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에도 그들의 영향을 미쳤어요. 이 3세 양조인가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불교학자들이나 스님들이 3세 양조인가론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냥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논서들의 영향인데요. 이 발지론은 2세기경에 가디언 니자라는 분이 쓴 건데, 그 이전에 이제 논서들이 많이 있는데, 최초로 이제 불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처음 총정리를 한 게 이 발지론이에요. 그리고 대비바사론은 그 발지라는 말이 지혜를 바란다, 지혜를 밝히는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대비바사론은 이 비바사사라 그런 게, 비바사가 주석가라는 뜻이에요. 주석가. 이 여러 주석가들이 발지론에 대한 주석을 또 다시 한 거예요. 그 틀에 맞추어서. 200건이나 돼요, 이게. 그래, 엄청난 건데, 이 두 개가 다 설일체 유부의 논서예요. 설일체 유부에서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부파불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게 설일체 유부예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인도에서 그 세력이, 신도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영향력도 가장 강력했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경량부라든가 독자부가 이제 또 분파가 돼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이게 다음에 이제 부파부기 할 때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사론은 뭐냐 하면은요, 구사론은 한 4세기경에 나온 건데, 세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수반두라고 해요. 바수반두인데, 이 구사론이 어쩌면은 이 설일체 유부의 교리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결집인데, 그런데 이 세친은 반드시 설일체 유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설일체, 그 이전에 대비바사론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문제점까지도 비판을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경량부는 이제 그 설일체 유부의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경량부의 입장을 상당히 수용을 해서 비판적 입장에서 설일체 유부의 교리를 총 정리를 한 게 구사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설일체 유부는 인도로 치면은 북쪽이에요. 그쪽에 그 지역이 그 설일체 유부가 대세를 떨쳤던 게. 그리고 상자부, 남방 상자부는 이 남쪽이에요. 지금 스리랑카 쪽으로. 그리고 청정도로는 남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로는 빨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발지론, 대비사론, 구사론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의 그 전승 과정을 크게 북전대장경, 남전대장경이라고 그래요. 그 북전대장경은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인도 북부 지역에서 결집이 된 게 북전대장경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로 인도 남부 지방에서 편집이 돼서 결집이 된 게 남전대장경인데, 우리가 말하는 아함경, 초기 경전 가운데 아함경은 북전대장경을 산스크리트본을 저본으로 해서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남전대장경은 우리가 니까야 가운데 초기에 요즘 번역이 거의 다 됐죠. 빨리어 경전이 뭐 이제 마지막 니까야니 상유타 니까야니 뭐 그런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빨리어로 된 건데, 사실은 그 아함경하고 그 니까야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산스크리트로 적은 거, 빨리어로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한문으로 주로 산스크리트본이 번역이 된 게 아함경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부처님의 본문의 내용이라서 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 건데 이제 북전대장경하고 남전대장경의 내용이 정반대로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사실은 이제 알아야 그러면은 이제 북전대장경이 진짜 부처님의 친설이냐 니까야가 친설이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빨리어든 산스크리트어든 부처님 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 계통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니까야가 부처님 친설이고 대승경전은 그 친설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이게 일본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전 결집 과정에서 부처님은 빨리어로 했어요? 산스크리트로 했어요? 둘 다 아닙니다. 어느 언어로 했는지 정확한 기록도 없어요. 아마 네팔 출신이니까, 또 북부지방에서 주로 부처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 북부지방의 지방 방언으로 본문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언어인지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게 번역이 돼서 남쪽에서는 빨리어로 기록하고 북쪽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된 거는 산스크리트어든 빨리어든 그게 꼭 순서가 빨리어가 먼저고 산스크리트 뒤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 4차 결집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꼭 니까야가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엄밀히 말하자면 문자화되고 최초로 빨리어로 기록된 니까야조차도 사실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고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을 암송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일체 유부가 부파불교에서 가장 영향을 떨쳤던 설일체 유부의 논서들은 빨리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구사론이 나중에 그 초기 부파불교의 그 이전까지의 이 교리 논쟁을 총 집대성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세치는 설일체 유부의 스님이었고 거기에 논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님인 무착 스님의 영향을 받아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식불교에 또 유식 30송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사론을 쓴 세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파불교와 우리가 흔히 이제 표방하는 소승이라고 부르는 소승과 대승을 다 경험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식불교는 구사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지론 대비부사라는 구사론이 없었으면 다시 유식불교의 논서가 유식론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세친이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법사, 삼장법사가 되려면은 15년을 공부를 해야 된대요. 15년을 공부를 하는데 9사 8년 그 다음에 9사 8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중문이 아닌데 구사론을 8년간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대승경전을 4년 공부하고 중간에 뭐죠? 구사? 유식 3년 구사론을 8년을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방대해요. 내용이 총 15년 가중에 구사 8년 유식 3년 대승
4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15년 공부하는데 기간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구사론이 불교 기초 이론을 형성하는데 전 세계 불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구사론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불교 용어 대부분이 구사론의 번역이에요. 대승불교 내용도. 그래서 삼세양중인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성제니 삼법인이 하는 것도 전부 구사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그 구사론을 바탕으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서 기초교리 서적들도 결국은 구사론에서 가르쳤던 용어 해설들이 알게 모르게 주워 들은 게 어디서 인용했는지도 모르게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불교 개론 서적들이 불교 개론 서적에는 주석을 제대로 달지도 않잖아. 근데 대부분이 구사론의 주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대승불교까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이 인과설, 12연기설을 이해하는 방법에도 엄청나게 3세 양주인가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법화 하엄 사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식은 물론이고요.